도대체 왜 아무 반응이 없는 걸까요? 선생님들, 이건 그냥 대충 하는 푸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60대 이후 수많은 남성들이 밤마다 똑같이 가슴에 품고 잠드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절박한 질문입니다. 젊은 날처럼 아내를 뜨겁게 안아주고 싶고 여전히 사랑하고 싶은데 송긋 하나에도 아내의 몸은 뻣뻣하게 굳어지고 애정 어린 눈길 한 번에도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거절이 쌓이면 의심이 되고 의심이 쌓이면 자괴감이 됩니다. 내가 정말 남자로서 끝난 걸까 하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문제는 당신이 남자로서 끝난 것도 아내의 사랑이 전부 식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수십 년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러나 완전히 잘못되었던 접근의 방향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부부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알게 된 그 비밀의 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방향 하나만 바꾸면 그녀가 먼저 당신의 머리를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 보시죠.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정말 다정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마치 돌처럼 굳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다시 여쭙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나요? 그러면 대부분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정면에서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했던 모든 시도들, 정면에서의 터치, 입술, 손길. 죄송하지만 그것은 굳게 닫힌 문을 열쇠 없이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면 돌파가 가장 솔직하고 효과적일 거라 착각하지만 여성의 몸, 특히 수십 년의 세월과 감정이 겹겹이 쌓인 아내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면, 즉 질 입구를 바로 마주보는 각도에서의 자극은 마치 스위치를 찾기 위해 벽 전체를 무작정 더듬는 것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수많은 신경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가장 둔감한 위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성껏 애무해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아, 이 사람이 원하는구나. 언제쯤 끝날까 하는 생각만 맴돌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 생식기의 감각 신경 분포는 완벽한 좌우 대칭이 아닙니다. 마치 오래된 고성의 비밀 통로처럼 감정의 심층부로 이어지는 숨겨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 임상 관찰과 연구, 특히 2021년 유럽 성의학회에서 발표된 한 보고서는 매우 흥미로운 지점을 시사합니다. 바로 오른쪽 허벅지 안쪽, 허벅지와 몸의 섬세한 중심부가 만나는 그 경계선에서 약 30도 비스듬히 들어가는 각도입니다. 이것은 마법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부학적 구조에 근거한 존중과 이해의 방향입니다. 정면 자극은 대부분 피부 표면의 반응, 즉 촉각에 그칩니다. 하지만 이 30도 기울어진 각도는 피부 아래 깊숙이 위치함보다 복잡한 신경망, 즉 해면체와 골반저 근육, 그리고 감정의 중추인 뇌의 변형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경 다발을 부드럽게 건드릴 수 있는 경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감각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행위입니다. 많은 여성 환자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장님, 같은 자극인데 각도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온몸에 퍼지는 떨림이 완전히 달라요. 이전에는 그냥 피부만 간지러운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샘물이 솟아나는 느낌이에요.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자극 방향이 달라질 때 뇌의 활성화 정도는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났으며 그중 가장 강한 반응을 보인 각도가 바로 오른쪽 30대에서 들어가는 부드러운 곡선 자극이었습니다.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작은 변화를 적용한 남성들이 처음으로 아내가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 안는 것을 경험했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눈빛이 바뀌고
숨소리가 바뀝니다. 그녀의 몸이 당신의 리듬에 응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생을 정면에서만 접근하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라며 자책했던 수많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방향이 틀렸던 것뿐입니다. 오늘 밤 공격적인 정면이 아닌 배려하는 측면에서 시작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그녀의 몸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움직임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정면 애무뿐만 아니라 직선 리듬의 함정에 갇혀 있습니다. 입으로 톡톡, 혀로 쓱쓱. 이런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반복은 처음 몇 초는 자극일지 모르지만 곧바로 신경은 무뎌지고 반응은 사라집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신경 적응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좋아하는 노래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감흥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집 안에 있는 괴종시계 소리가 처음에는 들리지만 나중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성의 신경은 매우 민감하지만 동시에 지루함에 매우 빠르게 적응합니다. 같은 동작, 같은 속도, 같은 리듬이 반복되면 몸은 이것을 위험 없음, 새로울 것 없음으로 인식하고 더 이상 에너지를 쏟아 반응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두근거림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술이나 혀끝으로 무한대 기호를 그리듯이 움직여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 반복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곡선과 변화가 섞인 리듬입니다. 이 리듬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양입니다. 기계적인 숫자 8비 아니라 부드럽고 유기적인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태극 문양처럼 두 개의 원이 서로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둘째는 압력입니다. 나비의 날갯짓처럼 가벼운 압력에서 시작해 따뜻한 햇살이 피부에 스미는 듯한 온화한 압력으로, 그리고 때로는 믿음직하게 손을 잡아주는 듯한 견고한 압력으로 서서히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셋째는 속도입니다. 느림의 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조급함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주 느리게 움직이다가 가끔은 예측 불가능하게 살짝 빨라졌다가 다시 고요한 강물처럼 느려지는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뇌파 분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무한대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리듬은 단순한 직선 자극보다 감각 반응을 2.3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선은 늘 새롭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신경은 계속해서 다음은 뭘까를 기다리게 됩니다. 바로 그 기다림이 흥분을 유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혀 끝으로 오른쪽 상단, 왼쪽 하단, 다시 오른쪽 하단, 왼쪽 상단. 이렇게 유연한 곡선을 아주 천천히 그려보세요. 그러다 리듬을 잠시 멈추고 다시 시작하고 속도를 살짝 바꾸고 압력을 약간 더해주고 이 리듬 안에는 감정이 섞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당신의 집중과 섬세한 의도를 느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열립니다. 제 환자였던 58세 김현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게 너무 어색하고도 민망했습니다. 젊을 때도 안 해본 짓을 이 나이에 하나 싶었죠. 그런데 원장님 말씀대로 그날 처음으로 아내가 허리를 제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그 순간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적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직선은 무감각을 부릅니다. 곡선은 감각을 깨웁니다. 특히 무한대 리듬은 두 개의 곡선을 하나로 묶는 패턴이기 때문에 중심부뿐만 아니라 주변부까지 동시에 자극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정확히 알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녀가 자신의 반응을 숨기지 않게 만듭니다. 이제 아마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원장님,
각도도 바꾸고 무한대 리듬도 시도했는데 그래도 아내가 날 밀어내면 어떡하죠? 아무 반응 없이 누워만 있으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모든 기술보다 더 깊은 핵심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녀의 몸을 만지기 전에 그녀의 마음을 먼저 만졌습니까? 수십 년간 우리는 육체적 친밀감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일방적인 행동으로 착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은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말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렵다는 것 압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산 후에 이 주제로 입을 여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을 무뚝뚝하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미덕이라. 배우고 살아온 세대에게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벽입니다. 침묵은 오해를 낳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거절한다고 생각하고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감정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당신은 맨날 그래? 나한테 마음이 식었어. 와, 같은 비난의 언어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것은 대화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리는 말입니다. 그러니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긴장된 순간이 아니라 둘이서 차를 마시거나 TV를 보며 나란히 앉아있는 평온한 저녁의 말입니다.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여보, 요즘 우리 사이에 좀 거리가 느껴지는데 당신도 그렇게 느껴요? 라고 운을 떼거나 나는 항상 당신과 가깝게 지내고 사랑하고 싶은데 혹시 내가 모르는 당신의 힘든 점이나 내가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요.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이 말들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장입니다. 두려움과 상처를 꺼내놓고 들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장입니다.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수년간 닫혔던 문을 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대화는 아마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진실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거절이 사실은 당신을 향한 거절이 아니라 고통에서 비롯된 비명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63세의 최미정 씨는 거의 5년 동안 남편과 잠자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66세의 윤상철 씨는 절망에 빠져 저를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더 이상 남자도 아닌 걸까요? 그는 진료실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닫아버린 것 같아요. 저는 들어갈 문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미정다 씨와 따로 상담한 후에야 저는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폐경 이후 그녀는 심각한 질 건조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가까워질 때마다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을 느꼈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남편에게 상처를 줄까봐,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혹은 자신이 더 이상 여자가 아닌 것 같다는 자괴감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피곤하다,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매일 밤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멀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 윤상철 씨는 이 사실을 알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내와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걸 몰랐다니요. 그녀는 혼자서 그 고통을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항상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우리 몸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배려의 도구입니다. 바로 윤활제입니다.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이해와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의 느낌을 소중하게 생각해. 당신이 아픈 걸 원하지 않아. 이것은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에 대한 존중입니다. 함께 약국에 가서 수용성 윤활제를 고르는 행위 자체가 어떤 말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더 편안한 걸로 골라봐. 라고 말하며 아내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그날 밤 윤상철 씨는 어떤 행동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내를 안고 제가 제안했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프다면 난 절대 강요하지 않을게. 오늘은 그냥 따뜻하게 안고 자고 싶어. 처음으로 그의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30도 각도로 접근해 입술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무한대를 그리며 그녀의 숨결에 맞췄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이상하다. 지금은 아프지 않아. 오히려 따뜻해. 그날 두 사람은 삽입이 없어도 깊은 관계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몸이 반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정이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이끌어줍니다. 여성은 몸으로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다. 감정이 먼저 열린 후에야 비로소 몸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감정이 닫혀 있으면 그녀의 몸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60대 중반의 박정호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를 만지기 전에 늘 마음이 급했습니다. 내가 흥분했으니 그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무런 감정 교류 없이 몸부터 닿으니 그녀는 그냥 저 사람이 하고 싶은가 보다라고 느낀 겁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성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를 먼저 느낍니다. 당신의 어깨에 들어간 힘, 거친 숨결, 조급한 눈빛,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당신의 의도를 판별하는 정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서적 조율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차분한 존재가 그녀의 신경계를 안정시킬 때 비로소 연결이 시작됩니다. 신경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같은 강도, 같은 자극이라도 감정적 친밀도가 높을 때 뇌의 반응은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왜일까요? 여성의 뇌는 단순히 피부 감각을 전달받는 게 아니라 그 자극을 상대방의 의도로 해석한 후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옥시토신이라는 결속 호르몬은 단순한 육체적 접촉이 아니라 신뢰와 눈 맞춤, 정서적 취약성을 나눌 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손이 욕망으로 덥석 다가오면 그녀의 몸은 긴장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다가가면 그것은 사랑의 언어로 인식됩니다. 이것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그녀는 스킬이 아닌 마음의 속도에 반응합니다. 잠자리 밖에서의 친밀감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책할 때 손을 잡아주고, 설거지하는 아내의 등 뒤에서 가만히 안아주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이 모든 행동이 감정의 통장에 저축이 되어 육체적 친밀감은 압박스러운 과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각도로 그리고 정확한 마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그 손이 무겁지 않게, 서두르지 않게, 마치 지금 이 시간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전부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요. 이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감정이 연결되었을 때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절정 직전 아주 짧은 멈춤이 필요합니다. 속도를 줄이고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당신이 멈추는 그 순간 그녀의 뇌는 자극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감각 대비 효과라고 부릅니다. 짧은 정적이 오히려 그 뒤에 오는 자극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쾌감을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순간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으며 그녀의 몸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 멈춤의 순간에 당신은 비로소 일방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함께 춤을 추는 파트너가 됩니다. 당신은 그녀의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허벅지가 미세하게 조여들고 숨이 가늘게 멈추고 손그듯이 당신을 잡아당기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것이 신호입니다. 이제 그녀는 준비가 된 겁니다. 당신이 나이를 먹어서 반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나이가 들어서 감각이 둔해진 게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빠르게, 너무 똑같이
너무 일방적으로 다가갔던 겁니다. 오늘 밤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꾸고 한 박자만 멈춰보세요. 그 단 한 번의 멈춤이 당신 인생의 모든 밤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들, 변화는 거창한 기술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접근 방식의 변화와, 즉, 올바른 각도, 배려 깊은 리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힘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침묵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보살핌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두 영혼의 재결합입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희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